안녕하세요. 외국어대학 행복론 강의를 맡은 양우석입니다. 이번 학기에 온라인 수업 관계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첫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관계로 굉장히 어색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그 소개 이런 것은 이미 그 강의 계획서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지금까지 안 보신 분은 참조를 하시고 그 자세한 그 학점 관계라든가 시험 관계 이런 것은 다 거기에 그 참조를 해주시고 다만 첫 시간인 관계로 오리엔테이션 정도의 간략한 그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서로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 이 행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어, 부딪히고 또 아니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개념이면서 또 막상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리고 그렇게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모호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행복은 파랑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행복이라는 새가 파랑색인데 제 머릿속에는 녹색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녹색의 파랑새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새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번 학기에는 행복론을 이제 크게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첫째는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개념을 풀어가는 것으로부터 그 행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하는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행복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쉽고 소박하게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그 행복을 주는 장면들을 작은 그 테마로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약간 좀 쉽게 접근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작성한 강의 계획서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것만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접하는 사람들이 학생이나 어떤 일반인들이 행복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학기 동안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단 그 상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행복의 보편적인 의미에 대해서 약간 좀 개론적이고 피상적으로 접근을 해보고요.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와 행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미디어에 접해서 삽니다.
사실은 뭐 그것만이 미디어는 아니죠. 넓은 의미로 보면은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환경 이런 것도 다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미디어라는 말은 이제 A와 B를 이어주는 매체라는 뜻인데 특수한 의미로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이 소통을 하는 그런 수단을 매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번 행복과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물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술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뭐고, 또 어떻게 만나야 될까? 만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하고, 또 헤어져서 있으면서는 그 다음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경청과 행복해서 경청이라는 것은 듣는다는 뜻이죠. 귀 기울일 경에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다. 경청. 그래서 뭐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한 그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저와의 간접적인 만남이고, 또 여러분들끼리 만나는 것도 만남이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어떤 그 애완동물이나 기타 많은 사물이나 동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잘 들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풀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과 만남, 집과 행복. 그래서 집은 또 여기서 가정이라고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기 쉬운 그런 것이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터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집 혹은 가정. 뭐 집은 영어로 하면 하우스가 되겠고요. 가정은 홈이 되니까 약간 그 의미가 다르지만은 크게 보면 같은 겁니다. 우리 집에 가자 하면은 하우스 가자 하는 뜻도 되고 우리의 가정으로 가자 하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집에 가서 반려동물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 반려동물과 행복. 그래서 이제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영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반려동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글쓰기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까 이제 만남이라는 거, 미디어라는 거 얘기했는데 그 글쓰기도 일종의 만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하루 매일 그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글을 쓰거나 하는 그 모든 것이 글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글쓰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지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만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인데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느라고 자기와는 만나지 않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와의 만남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글쓰기의 그 양상들이 무엇이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글쓰기라고 글쓰기 의미가 뭔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와 행복이라고 해서요. 우리 현대인이 가장 두드러진 현대 생활 중에 하나가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면이 있는데 또 반대편으로 보면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구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라는 게 도대체 뭔지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소비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내적인 기제가 있다. 현대인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소비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불란서 그 궁정에서 엄청난 화려한 생활을 했는데 그 소비를 했죠. 그 굉장히 그 불필요한 사치품들을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국고를 탕진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사치를 했는데 현대인은 그와 대비해서 어떤 소비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와 행복이라고 해서 그 명예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데 기초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관점을 명예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명예를 가장 중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예가 인간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죠. 모든 사물에는. 그래서 이 명예라는 것도 말하자면은 긍정적인 측면, 그 명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가 하면은 지나치게 이 명예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허례 의식에 흐르는 수도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 조선시대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어떤 실생활에 이제 밀접한 그런 정신을 앙양하는 그런 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거였는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형식주의와 어떤 거칠에 흐르게 되는 그런 면이 강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실학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내적인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원 가꾸기라고 해서요. 제가 이번에 특히 헤르만 헤세라는 그 문학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문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헤르만 헤세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특히 뭐 데미안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헤세의 작품이 있는데요. 시도 있고 그 중에서 정원 가꾸기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때로는 많은 위로를 받는데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 정원 가꾸기를 통해서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행복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정원 가꾸기도 많이 해보았고 또 뭐 정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
정원 가꾸기라는 게 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이제 정말로 정원을 가꿔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행복이 뭔지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 놀이, 우리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이렇게 누가 정의를 했는데 노동하는 존재라고 하면 너무 각박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노동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존재다. 뭡니까? 노는 존재다. 유희하는 존재다.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뭡니까? 슈필렌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놀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일만 하는 사람은 병들거나 하여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또 놀아야 되고 놀이를 통해서 인간은 끝없는 그 정신세계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렇지가 않고요. 사람은 일하는 것 이상으로 놀 줄 알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루 일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식사죠. 식사 때 이제 요리를 먹는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뭐 디시라고 하는데 접시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리를 이렇게 남이 해놓은 요리를 먹는 것과 내가 요리를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요리에 관한 영화들도 많이 있는데 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리라는 것을 우리가 뭔지 내적인 의미를 알므로써 내가 요리를 한번 해보고 그 기회를 통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산과 행복, 예술과 행복 이런 게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10개는 제가 확실하게 이제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경우에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한 학기에 프로그램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행복의 일반적인 의미 를 통해서 이제 우리 논의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동어 반복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된 좋은 운수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 흐뭇하다, 뭐 다행하다, 행복하다, 좋은 운이다, 뭐 여기 쓰여있는 모든 말들 뭐 물론 오래 사는 일 이런 것도 있는데 행복이 뭔지를 이해하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이 뭔지 점점 더 모호하게 되는 그래서 참 행복이라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어렵지만 행복이라는 말을 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약간 씁쓸하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만족과 기쁨, 그래서 뭐 흐뭇하다, 이게 행복이다. 우리가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한 뭐 1억 몇천만 원이나 몇 억을 갖다가 어떤 관공서 앞에다 몰래 놓고 도망친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던데 그런 걸 보면 흐뭇하죠. 흐뭇한데 갖다 놓는 사람도 흐뭇하겠죠.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도 흐뭇하고 또 그 돈을 또 받는 사람도 흐뭇하겠죠.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